근데 누구 사야 되잖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루카쿠 얘기했던데? 그래서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겠다. 나는 이것만을 약속하겠다라고 했거든. 근데 졸라 재미없는 거야. 아 진짜 재미있는 축구하는 사람 될 거. 아 그래서 엥게를 데려왔다. 그래 포스테코로 데리고 온 거야. 나 그래서 맨유전이 있잖아. 네. 맨유전을 일단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거야. 메뉴전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적 시장 닥칠 때까지는 봐야죠. 그래도. 봐야지. 자 오랜만입니다. 야 3주 만이지. 어? 아 그러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쉬었으니까. 아, 저는 3주 이 만이야. 회사 그리고 자체를 되게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청이는 거의 한달 한달 보름? 됐죠. 한 달 됐어. 한 달. 한 달 만에 있어요. 반갑다. 야. 일본에 오래 있었어? 9일 있었어요. 9일. 오래 있었네. 오래 있었네. 9일 있었고 그리고 맨시티 바이에른 경기가 일본 축구 역사상 일본 그 국립 경기장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었는데 그 관중 기록 경신. 아. 6만 5천. 정말 꽉 찼어요. 요즘에 맨시티 팬 진짜 많아. 그러니까 바이에른 팬이 일본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기량은 다 고른데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우리나라한테 딱 하나 부러워하는 게 그거더라고. 슈퍼스타가 없잖아.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런 선수들이 하나씩 나오죠.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선수도 박태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런 우리는 선수가 나와? 개인의 힘인가 봐요. 그래서 바이에른민의 아시아 축구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했어. 한국은 신기한 나라라고. 탑 플레이어가 항상 있는데 중간급이 없다고. 맞아. 그게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지. 근데 그 사실 중간급이 평균적으로 이제 뭐 괜찮은 선수들이라면 그게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거기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 돌이켜보면 우리는 시스템이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사고 시스템으로 성장하지 않은 선수가 손흥민, 이강인. 그렇잖아. 그래서- 이강인은 스페인 한 거고. 그래서 사실 김민재도 그리고 김민재가 그렇잖아. 우리 거의 비슷하지만 이 친구도 바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치. 삼거리그 가서 뛰고 내셔널리그 그 당시 경주한 한수원이었나? 한수원 한수원 가서 같은데. 뛰고 그러면 아주 노멀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 노만한 케이스 아니지. 박지성도 사실상 대학교 때 제1위로 넘어갔고 그렇지. 바로 네, 제일 노토로 같이. 제가 그 시스템 얘기하다가 그 생각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잉글랜드가 한국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너무 구려. 축구 종주국인데 도대체 할 수 있는 거는 킥앤러시고 투박한 시스템. 선수들만 그런 나오고. 시스템. 그래서 형이 예전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폴 게스코인이 정말 창의적인 선수지만 가짜는 잘했지. 게스코인 같은 선수가 한번 나오면 이게 세계 최고의 재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잉글랜드가 U20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여자 유로 우승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잉글랜드의 거의 전성시대? 그쵸. 전 조만간에 월드컵 우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본 가장 최고의 그 창작물은 해리케인이다. 근데 해리케인이 갔습니다. 벨링엄 아닌가요? 아, 그 밑세대는 벨링엄은 2000년대 세대의 최고인 것 같고 90년대까지는 사실상 해리케인이 아닌가. 근데 지금 대표팀을 상대하는 선수는 케인이니까. 케인이죠. 주장이자 해리케인 에이스고 대표팀에서도 9번인가 10번이잖아요. 그리고 주장. 주장이죠. 대표팀도 대표팀 주장을 영입을 했다. 투엘이 뭐 좋아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뭐 근데 이적을 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 올 시즌에. 아 근데요? 저는 이번에도 안 보낼 줄 알았거든요. 난 보낼 거라고. 보낼 거라고. 다 봤어. 보낼 거라고 어. 보셨어요? 왜? 근데 이제 한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는 8월 말쯤에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참- 마지막까지 쪼다가 이적료를 최대한 쥐어짜고 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경쟁팀한테는 거의 잘 안 보내거든. 옛날부터 그랬어. 레비가 모드리치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뭐 첼시 안 보내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죠. 보내. A 때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든 아니면 뭐 다른 빅클럽, 다른 리그의 빅클럽으로 보내긴 보낼 거다. 왜? 보내야지. 이적료 발생을 시키려면. 근데 뭐 지금 이적료 부른 게 바이에른 뮌헨이 처음에는 얼마를 불렀었어? 맨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6천만 파운드, 그 다음에 6,900만 파운드, 8,500만 파운드,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치. 지금은 1억 한
파운드로 치면 1억 파운드 훨씬 넘잖아. 그치? 네. 파운드로 쳐도 기본이 1억 파운드. 옵션까지 포함하면 옵션까지 하면 우리 돈으로 그럼- 1,700원 정도 1,700원이래. 1,700원? 야 나도 케인 좀 제가 사고 여기 싶다. 살게. 나도 사고 싶다. 야, 그렇게 케인을 띄워놓고 1,700원? 야 2,000원 줄게 300원 거슬러 줘. 죄송합니다. 1,700억 원에 영입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정통으로 나오고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선이 오면은 보내줄 거라고는 아마 미리 준비하고 있었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 남은 선수인데 야, 그거 엄청난 이적료지. 이적 시장 닫히기 전까지 레비는 끌면서 최대한 올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해리 케인이 말은 되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요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막전에 내가 출전하면은 포스테코글로 감독 전술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럼 남겠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그렇게 얘기한 건 마치 토트넘을 생각해서 얘기한 거겠지만 달리 반대로는, 얘기하면 개막전 전에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거 아니야. 맞아. 나 그럼 FA로 떠나겠다라는 얘기도 맞잖아요. 난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나도 안 가. 그리고 왜 이적료 합의됐다고 그 막 속보 막 브레이킹 막 뜨고 그러다가 갑자기 케인 갑자기 주저하고 있다 바이어닝을 그거 또 기사 또 한창 또 떴었잖아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얘가 가긴 갈 건데 합의됐다고 덥석 자기가 좋다고 간다 그러면 토트넘 팬들도 팬들 마음이 아 얘 진짜 나가고 싶었구나 이럴까봐 그 맨시티 사가도 한 번 있었으니까 최대한 좀 시간 좀 끌다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한 거 하는구나 얘가 그 생각이 들었었을 때. 그리고 LAB는 구단주는 아닙니다만 이적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짜게 하는 회장이죠, 거 회장. LAB는 회장이죠. 회장이 뭐, 구단주는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구단주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단주 역할을 하는 거지. 거의 거의 왜냐면- 구단의 정권을 휘두르는 쪽.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쪽은 조루이스 이쪽은 구단 쪽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사실 맡겨버린 거. 이게 맨 처음에 구단 그 인수할 때부터 그 상황이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 레비가 뭐 회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맡겨놓은 거지. 다니엘 레비한테. 그래서 이분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데 3번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인을 제외하면 베르바토프 우리 백작께서 이영표와 함께 뛰다가 나 나가겠다. 나 맨유 보내줘. 그래서 보도 중에 한 번은 레비의 책상을 걷어찼다.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갔어요. 이때 이적료가 그 당시 환율로 668억. 그리고 4년 뒤에 형이 아까 얘기했던 모드리치. 첼시도 원했고 해외에 있는 다른 팀들도 원했는데 결국에는 첼시의 이적료보다 더 낮게 레알 마드리드로 538억에 갔죠. 그 낫단 얘기는 그 첼시가 레알 가기 전 시즌에 그죠. 근데 그 첼시가 그 2011 시즌이지 그때 맞아요. 네. 첼시도 그때 모드리치 되게 원했거든. 맞아요. 그래가지고 로만이 막 요트로 초대하고 그랬었어. 모드리치 요트로 데리고 와갖고 로만도 계속 모드리치 너는 정말 최고의 선수다. 우리 팀으로 와라. 그리고 모드리치도 올라 그랬고. 그리고 그 당시 첼시가 애쉬양도 약간 이제 하락세에 들어가는 그 시즌이 끝난 상황이고 그 램파드 뭐 애쉬양 이런 체계를 이렇게 조금 뭔가 이제 새롭게 힘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모드리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거의 탑3 안에 있는 잘했죠.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모드리치가 첼시엔 되게 필요했어. 그러다 모드리치 영입을 못했어. 엄청 거액 질렀거든 그때. 거액 오퍼했는데 레비가 런던에 안 팔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레비는 특히 런던도 그렇고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한테 파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는 회장은 아니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의 최고의 맞긴 자원을 한데 라이벌에게 주는 거잖아. 맞긴 한데 내가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금액이 당시로서는 엄청 컸어요. 첼시가 오퍼했던 마지막에 로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만이 지시한 거야. 야, 쟤 데려와 사. 돈은 상관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첼시가 야, 이 돈이면 넌 무조건 와야지. 왜? 다른 데서 오퍼한 금액보다 거의 한 30-40%를 더 지른 거거든. 레비가 노하니까 그때 이제 모드리치가 짜증 나는 일이지. 짜증나갖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이적 시간 지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시즌 그냥 할 수 없이 뛰는 상황이 됐지. 그러고 나서 레알 간 거잖아. 레알 간 이적료가 첼시 오퍼한 금액보다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때도 프리시즌 투어에 불참했습니다.
그때 요 모드리치 그치, 모드리치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게 그랬어. 거의 두 시즌에 맞아. 걸친 싸가였잖아. 레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저기 거기 관심 있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뭐 5,000원이에요. 딱 그랬으면 알았어요. 자 5,000원 싸구만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5,000원 안 될 것 같고요. 저기 500원 더 주세요. 알았어요. 5,500원 맞춰드릴게. 생각해보니까 5,500원도 안 될 것 같고 6,000원 주셔야겠는데? 알았어. 진짜 마지막이죠. 6,000원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7,000원은 받아야겠어요. 근데 첼시 경우는 더 짜증나는 게 얼마예요? 5,000원이요. 그럼 우리 10,000원 줄게요. 싫어요. 이러니까 더 짜증났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첼시 된 거야. 요즘에 돈 이렇게 지르는 거 보면 그냥 백주수표지 뭐. 요즘에는 야 그냥 무조건 살 거니까. 너네들 양심껏 적어. 그거 아니야. 양심껏 저거는 뭐야? 할세도 지금 이종용 하는 게 그 양심껏 적어 정도의 금액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럼 라비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 야 무슨 이종료가 와 난 진짜 오면 좋긴 한데 이종료 보면 와 이건 그리고 베르바토프와 모드리치를 지나서 이 두 선수의 합산 금액이 나온 선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일은 1억 유로, 그 당시에 1억 유로 1,360억. 그러니까 결국 베일도 프리미어리그가 아니고 레알로 보낸 거예요. 레알에 보냈죠. 그러니까 뭐 베르바토프 사례가 있긴 하지만 레비의 성향은 전체적으로는 항상 그런 식이지. 베일 거의 1억 유로인가 1억 유로보다 약간 높거나 그래요. 이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적료의 3위 기록이야. 3위야? 2위가 주드 벨링엄 이번에, 아. 1위가 그 유명한 에당 하자르라고. 그렇게 있는데 이때 베일 지른 것도 엄청 큰 금액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 금액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약간 얼버무리는 식으로 났죠. 왜냐면 호날두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호날두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랬죠. 약간 요때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 베일이 낮다. 약간 이런 식으로 페레스 회장이 얘기 많이 했었어. 근데 이거 보셨을 때 케인까지 봤을 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이 네 건의 이적 중에서. 저 형한테는 모드리치지. 이런 아니 거잖아요. 모드리치가 레알로 갈 때는 첼시 입장에서는 레비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러고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 이적할 때 시점으로 보면은 모드리치는 그냥 가나보다 그냥 그랬고 오히려 요 네 가지 사례 누구야 케인까지 하면은 글쎄 케인 저도- 이번이 제일 저도 케인이 가장 컸어요. 저는 베일. 베일. 베일 때도 뭐 그랬지만 왜요? 베일은 왜? 그러니까 베일이 가면서 얘는 이제 자기 팀에 자기 팀에 골을 그냥 마이콩을 마이콩을 아주 그냥 씁쓸하다 진짜. 그때 갈아 마셨지. 씁쓸하다, 갈아 진짜. 마셨지. 근데 그때 토트넘이랑 인테르 그걸로 간 거 아니야? 되게 맞아요. 명승부였어. 그 사실 경기 그거- 자체가. 그게- 되게 명승부야. 가레스 베일을 알린 그거였죠. 아. 처음에 베일은 사실 이영표의 어린 그치. 포지션 경쟁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베일 왜 처음에 왼쪽 풀백 풀백이었지. 봤잖아. 가필페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그리고 갑자기 한 포지션 올리더니 걔 나오면 계속 못 이기고. 네, 가라스 베일 나오면 무조건 그래서 가필페. 가라스 베일 나오면 필페다. 그래서 가필페. 가필페 시절이 있었어. 갑자기 한 시즌 만에 확 그렇게 된 거지. 인- 업이 되었어. 인테르 경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어. 이건 정말 막아봐. 나 똑같이 갈 테니까. 이게 그 가레스 베일의 치다를 아마 그때 많은 전 세계 축구 팬들한테 얘가 이 정도로 치다를 잘하는 애다라는 걸 딱 각인시켜준 경기였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가서도 이걸로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데. 바르셀로나도 당했었어. 지난해. 그거 있잖아요. 코파델리. 코파달레. 옆으로 뛴 거. 그거 엄청 멋있어. 경기장 그거 진짜. 옆으로 벗어 밀려가지고 이렇게 뛰었는데 맞아, 훨씬 더 빨라. 근데 세르지오였나? 부스케츠였나? 누가 따라가는데 뭐 아예 못 따라갔잖아요. 못 쫓아가. 그러고 보면 베일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가서 잘했어. 그러니까 막판에 골프 이슈랑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부상 이슈가 있어서 잘했죠. 그렇지. 근데 부상이랑 뭐 그다음에 이종료 정도의 기대 뭐 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아자르를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엄청 싸게 잘 산 거죠. 그래, 연가에. 미안하다. 1700 잘했다. 야, 베일 졸라 잘했네. 뭐든지 아자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말이야. 그 첼시가 훨씬 더 장사 잘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치. 그러면 너무 그렇지. 저 낙천적이 긍정적으로 변하네. 첼시가 얼마나 장사 잘한 겁니까? 그 데리고 있었으면은 돈도 못 하지 벌고. 마. 지금 레알 야, 근데- 팬들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첼시 입장에서 우리 장사의 나는 입장에서. 항상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거든. 레알 팬들에게 어. 아니 아자르가 레알의 이적 방향을 바꿔놨어요. 왜냐면 예전에 갈락티코 할 때는 그렇지. 그냥 커다란 돈으로 갖다 박아서 데스타를 데리고 오면 얘가 마케팅이든 실력이든 다 발휘하면서 그만큼의 돈을 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돈을 쓰는데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확실한 선수 아니면 돈을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생긴 거죠. 아니 근데 아자르도 확실한 선수였어요. 당시에 아자르 확실한 전 선수였지. 가면은 씹어 먹을 줄 알았거든. 와, 나는 나 발롱도르급으로 바로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야. 근데 우리 아무도 이렇게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 우리도 못했을 거야. 놀랐어. 이적하자마자 프리시즌 지나서 등장했을 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얘가 뚱뚱해져서 나타났어.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아니 근데 그때도 첼시 팬들도 제 프리시즌에 저렇게 살쪄서 오는 거 저거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금방 없다. 제 몸 관리 잘해서 음. 금방 아마 폼 찾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랬더니 와, 왜인 걸? 저는 더 궁금한 게 음. 돈이 이 1,700억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 경기 보셨겠지만 바이른 뮌헨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토트넘도 전반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은 재밌어. 왜냐면 전반 2대1 때. 막 치고 받으니까 후반은 정말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후반은 근데 너무 브랭크포드가 수비만 했어. 근데 누구 사야 되잖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루카쿠 얘기 있던데? 누구를 사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톱스는 루카쿠 얘기 그래, 있더라고. 형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 지현 형부터 모르겠어요. 지현 형이 랩이야. 다니엘 지현 랩인데 이제 1,700억을 받았습니다. 누굴 살 겁니까? 우리의 지금 토트넘을 챔스의 도전자 그래도 안정적인 유로파까지 갈 정도. 근데 왜냐면 어제도 케인 있을 때도 8이었거든요 예상이. 중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 음. 여긴 톱 스트라이커가 필요할 것 같다. 음. 근데 어떤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냐? 히살리송이라는 스타일은 사실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 자체가 풀백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가지? 네. 걔네들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한단 네. 말이야. 그리고 터치라인 플레이로 손흥민하고 쿨세스키를 놨단 걸리고. 말이야. 윙어들은. 예. 그리고 메디슨, 스킵 이런 선수들은 메잘라처럼 메디슨은 중앙 왼쪽 지원, 스킵은 중앙 오른쪽 지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명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 아니야. 높은 위치에서. 네. 수비 리스크 엄청 크지.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셀틱 시절에도 그렇지만 공격수 최전방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이 이 전술에선 되게 중요해. 그게 일종의 보면은 이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의 동선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움직임이거든. 그러려면 키핑력이 있어야지. 수비 끌고 왔을 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넣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사이드로 돌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케인인데? 그리고 케인인데? 사이드로 돌려주면 본인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시살리송은 내가 보면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한대. 얘는 윙포드도 그렇고 톱도 약간 어정쩡한 유형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케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확실히 필요해. 근데 누가 있어요 그럼? 그런 선수 잘 뭐 없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봐야지. 아이 루카쿠가 딱이야. 그 다음에 센터백은 확실히 지금 뭐 다이어나 이런 선수들 입지가 지금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뭐 거기도 이제 약간 발 빠른 센터백 한 명. 누가 있어요? 뭐 찾아봐야지 또. 미키 형님. 판더벤은 뭐 나름대로 그 색깔에 맞아 높은 위치에서 수비해야 네. 되니까. 잘해요. 빠르고. 그 괜찮아요. 파트너, 음. 그 파트너도 앞에서 끊어주고 뭐 해주려면 김민재 같은 선수 이런 선수 유형이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수미도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아 나는.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미디슨이 사실 앞에서 너무 이렇게 나가버리면 뒤에는 비수마, 스킵 뭐 이런 애들 남아있거든. 애들이 볼 줄이 없어요. 토트넘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는지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예고편이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곳곳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 프리로를 좀 주면서 자유롭게 공격을 좀 이끌어 나가라는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왼쪽에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결국 손흥민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 득점 기회를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케인이 떠난 다음에 팀에서 가장 득점력 뛰어난 게 누구야? 손흥민 아니야? 그러면 손흥민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측면에 너무 제한적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전방 오른쪽 측면 보강하면 좋고 수미 한 명 필요한 것 같고 센터백 발 빠른 센터백 한 명 필요한 것 아, 같고 너무 많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어. 아 그래서 야,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중앙 미드필더까지 사실 지금 얘기하기에는 이미 현실 조금 이제 비현실적인 사실 것 종민은 숫자는 있으니까 같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순위에서는 뒤처질 수가 있고 포워드인데 또 딱 호이베르도 있고 딱 뭐 그- 그래서 루카쿠를 가져가라. 실제로 얘기가 있대잖아. 그리고 내가 볼 때 루카쿠 솔직히 나 싫어하지 난걔 나 싫지만 걔 그래도 좀 할 거야. 가면 조금. 좀 할 거야. 근데 제가 봐도 대형에다가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득점력에 힘도 있는 선수를 하면 사실 저는 딱 2명 생각해요. 콜로 무아니. 근데 콜로 무아니도 딱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콜로만이 그리고 걔는 비쌀 거야. 나이가 어려서. 아 그리고 지금 경쟁이 좀 심해. 콜로 무아니는 무아니는. 무조건 걔 1억유로 넘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도 걔 데려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도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그럼 루카쿠밖에 없거든. 루카쿠는 또 있나 또 누가? 그러니까 남- 지금 공격수가 뭐 몇 명 크리스티안 없으니까. 비엘이 이런 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맨유전은 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이 축구하면 이건 너무 빡세던데. 그- 수비가. 맞아요. 수비가 너무 빡세고 공간 너무 많이 내주고 맞아요. 이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후반기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아니, 밸런스가 전후반에서도 맞아. 에너지가 사실 그런 축구하면 어제도 한 후반 30분 넘어가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무브먼트가 엄청 떨어지더구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 토트넘 입장에서는 보강해야 돼요. 보강 보강 많이 해야 당연히 돼요. 해야죠. 보강 많이 해야 돼요. 아마 이 돈 가지고 그대로 쌈짓돈으로 남기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1억 7천만 억을 1조 7천억을 벌었는데 1,700억을 벌었는데 아니 뭐야 1조 7천 제가 오늘 힘들어. 야, 다 힘들어 오늘. 야 나도 힘들어. 나 오늘 야, 영어에서 네가 우리 야, 힘들게 해. 몰라서 여기 바로 왔다고. 이정료 1조 7천억. 아까 1,700억에서 지금 1,700억까지 왔어. 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1조 7.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 바디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게. 진짜 제이미 바디라도 사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히샬리송 움직이는 거 보면은 히샬리송 거의 종쪽으로만 움직이더구만. 근데 거기서 볼터치라든가 슈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아쉬우니까 제이미 바디를 영입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아니 그 제이미 바디를 주전으로 영입하는 게 아니라 제이미 바디가 나중에 와서 변주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이미 바디는 배우 공간이 있어야 그쵸. 플레이가 가능한 스타일이라. 근데 지금 눌러놓고 그렇게 높은 저 숫자 가동하는 그런 축구를 하면 그러면 중하위권 팀들은 이제 대부분 브랜트포드처럼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측면적 그러면- 뒤쪽 공간이 너무 강하네. 이런 스타일의 팀은 사실은 바디 같은 애는 쉽지 않고 결국은 몸빵 되는 애가 있어야 수비도 끌어줄 수 있고 링크업도 플레이도 해주고 크로스 올라왔을 때 이것도 해주고 이게 사실 필요하니까 케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경기 끝나고는 내가 아마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손흥민을 톱으로 왜 왜 나요? 너무 고립돼 있으니까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뉘앙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뭐 영입이 안 되면 특히 손흥민 같이 슈팅이 좋은 애들을 그렇게 방치시킬 수 없잖아 사이드에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지. 팀에서 득점력이 가장 뛰어난 자원을 문전 가까이에 배치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게 아직 새로 들어온 우도지나 뭐 이런 애들 때문에 메디슨 아직 호흡도 안 맞는데. 근데 뭐 히살리송 또는 뭐 페리시치가 왼쪽에 오고 손흥민 위치가 바뀐다 뭐 이래도 페리시치 히살리송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손흥민이랑 그렇게 호흡이 맞는 친구는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는 좀 힘든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고 이런 보니까 생각을 좀 했지. 진짜 손흥민한테는. 중앙 수비하고 중앙 공격수는 비쌀 수밖에 없네요. 대안이 없어. 돈은 지금 있는데. 돈은 지금 좀 싸놓고 있는데. 아니 근데 농담 농담 데려오기도 어려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나는 루카쿠 들어가면은 토트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 사이즈로 버텨서 한 조금만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라고. 아 형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첼시 유니폼 입고 잠깐만 뛰는 거 뭐 보고 내가 싶어요? 형 사주 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예. 나 토트넘 경기 중계하잖아 맨날. 토트넘 루카쿠를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어. 잘해도 괜찮죠. 토트넘 파란 거보다 그래. 하얀 게 아예 낫잖아요. 뭐 예. 토트넘 가서 잘하는 거야. 예, 뭐. 예, 예. 어디 가서든 잘해라.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걔가 앞에서 몸뚱아리로 버텨주면서 그래 몸빵 해주면서 2, 3초 정도 공 갖고 있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실제로 인텔에서는 너무 잘 써먹었고 그거를 너무 잘 써먹고 그런 선수가 어쨌든 간에 가운데서 좀 버텨주면 좌우 윙어들도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토트넘이 바라는 수준의 그리고 그건 토트넘이 아니지. 구현하는 축구에 저 선수를 이정료를 데리고 와서 쓸만한 선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 길게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스트라이커가 혹시 뭐 다음 시즌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케인처럼 진짜 얻어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약간 땜빵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해요. 근데 케인 다음으로 토트넘 최전방 책임지는 선수는 누가 돼도 부담스럽지. 아니,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토트넘은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포체티노 시대는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 그 시대는 그 중간에 뭐 콘테도 있었고 뭐 누누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사실 콘테가 그 챔스 보낸 거 말고는 뭐 없지 않나? 뭔가 얻어낼 게 있었나 그게? 그러니까 손흥민 개인에게는 득점왕이 있었지만 팀으로서 봤을 때는 챔스 나간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뭐 없잖아. 아니 포체티노 감독이 챔스 결승까지 이끌었을 때 그 멤버들 그리고 나서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우승 트로피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우승을 잘하는 무리뉴라든가 콘테라든가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재미없는 축구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얻은 게 없잖아. 좀만 그리고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거지. 안 된 결국에는. 거지. 안 그럼 된 지금 거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고 아예 무게 중심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 상태고 케인은 떠나고 그러면 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요. 필요한 거고. 사실 이영표 시절의 토트넘은 이 정도로 뭐 챔스를 노린다거나 음. 그런 팀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약간 뭐 다르네. 마틴 롤 시절 감독 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 전체적인 선수층이 허리에 저메인지나스 저메인 대포 위에는 어? 위에는 저메인 대포. 위에는 우리 저메인들이 많았어 우리가. 레논, 레논. 또 그렇지 레논. 어린 또 빠른 레논 뭐 그냥 베르바토프 뭐 이런 선수잖아 로비킨 뭐 근데 그냥 뭐 베르바토프 갈 때도 아 빅클럽의 이 상징적인 선수가 간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가는구나 어. 맨유라는 클럽으로 가는구나 맨유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훨씬 더 위상이 큰 빅클럽이기 그렇죠. 때문에 토트넘이 약간 어. 이제 선수들을 파는 느낌이 있었지. 마이클 캡도 마찬가지잖아 약간 그 그 있다가 간 거고 마틴 롤 감독이나 아니면 헤르난데스 감독이나 요 시기가 나는 토트넘이라는 팀의 클럽의 이미는 그때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소위 말하는 빅4라고 불렸던 그 시대 팀들도 막 빅4였죠. 다 어려워하고 한번 오면 그냥 어려운 네. 팀이지 약간 그냥 그 정도. 아, 그래도 어. 저는 이게 갈림길인 것 같은데 아까 형 세 팀 했으니까 손흥민과 케인이 오면서 이게 진짜 빅4는 아니지만 빅6의 빅6. 아주 핵심적인 팀이 됐고 근데 지난 시즌에 좀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좀 고쳐지고 포스테코글루의 이 축구가 정착되면 다시 그 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이탈하는 경로에 서 있느냐. 형은 어떻게 보세요? 난 일단은 다니엘 레비가 음. 경기장 새로 짓고 음. 빚을 많이 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이제 갚아야 될 돈은 많아.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장 스폰 그 네이밍 스폰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수입들이 지금 안 됐죠. 계획된 플랜대로는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내고 뭐 중간에 단기 차입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나 코로나 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를 했어. 근데 당시에 이제 팬들을 계속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 중에는 감독을 새로 데려올 때 누누 때도 그랬고 사실 콘테 때도 그랬고 누누 감독 데려오기 전에 분명히 공약한 게 뭐야? 다니엘 레비가 팬들한테 우리 토트넘은 재미있는 축구를 이제는 할 거다. 그래서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겠다. 나는 이것만을 약속하겠다라고 했거든. 근데 졸라 재미없는 거야. 세상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콘테도 재미없고 누누도 재미없고 하여튼 누누를 무리뉴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되고 콘테도 데리고 오지 무리뉴도 말았어야지. 그렇지. 다 재미없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든 챔스권은 유지를 시켜주는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런 감독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은 그러니까 레비는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팬들한테 얘기하는 말과 그치. 속은 아, 다른 생각이 거야. 다르다. 겉으로는 팬들을 진정시켜야 되니 그러니 이제 야 재미있는 축구를 우리 하는 감독을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야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감독을 찾은 거야. 아니면 뭐 엄청난 축구 변태던가. 그렇지. 그런 그러다- 축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던가. 팬들이 점점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지난 시즌 말미에는 계속 레비 아웃, 조루이스 아웃 계속 들고 나온 거 아니야 팬들이 피켓을.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렸지. 아 진짜 재미있는 축구하는 사람 데리고 아 그래서 앵겔을 데려왔다. 그래 포스테코로 데리고 온 거야. 어쨌든 그런 축구를 하는 감독들은 이게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러면 선수들도 처음에는 야 재밌어 우리 축구 막 이러다가 이제 막 뒷공간에 애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지. 막 후반 가면은 막 그러다 보고 결과 안 나오고 계속 지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도 사기가 꺾이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 그래서 맨유전이 있잖아. 네.
맨유전을 일단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메뉴전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적 시장 닥칠 때까지는 봐야죠. 그래도 봐야지. 누구 데리고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진짜 뭐, 누굴 데리고 올지 모르는 거잖아. 공식- 이거 얘를 데려왔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네, 공식 한 경기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우리가 뭐 단언하거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맞아, 경기를 좀 그 봐야 돼. 경기를 본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형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옛날 좋을 때로 돌아간다는 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간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 챔스를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포체티노 팀이다. 감독 시절이야. 포체티노 잘 감독 나갈 때. 시절로 갈 수 있느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가 효과를 발휘해. 그래서 나름대로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자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해. 그래도 꾸준히 챔피언스리그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아, 너무 세. 너무 세. 그러니까 일단 경쟁자들이 좀 느슨하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를 해서 정말로 막 연승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은 팀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팀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뭐 과거에 챔피언스리그 나갔을 때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토트넘도 문제지만 주위의 경쟁자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큰 게 토트넘의 거의 사실 필생의 라이벌이지. 아스널이 올라온 게 너무 커. 그래 아스날도 아스널이 안 올라왔어. 올라왔으면 그래도 4위 언저리에서 뭐 비비다 하다 보면은 아 그래 4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5위, 6위 뭐 이건데 아스날이 지금은 너무 올라와 버리니까 거의 다 2위로 예상하더라고요 아스널이. 아, 그리고 쉽게 아스날 얘기해서 우승 경쟁으로 우승 우승 경쟁하는 경쟁하지. 좋은 거죠. 왜냐면 영입이 너무 좋은데. 아니, 그리고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빅4다, 빅6다 이게 안 깨지길 원해.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미 지난 시즌 뉴캐슬이 올라와 버렸어. 그치. 그 얘기는 뉴캐슬은 당연히 4위 경쟁자라고 깔고 가야 돼. 왜냐면 이번에 뭐 야, 챔피언스리그 나간다 할지라도. 빌라랑 경기하는 거 엄청나던데 뉴캐슬. 호날리가 야 잘하더라고요. 최단 시간 데뷔 저 엄청 이적생 잘하더라고 그 데뷔골이라며. 친구. 하여튼 이제 1부를 끝날 때가 된 것 같고 네네. 그 마지막 그 예상으로 손흥민이 이제 몸은 안 아프잖아요. 몇 골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예상하고 1부를 끝내시죠. 저는 10골 초중반? 10골 초중반, 어. 12~13골. 초중반이면 한 12골에서 15골 요 정도? 요 사이 정도? 아, 10골 초중반. 음. 형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기되지 않는 그 이제. 득점력은 지난 시즌보다 물론 케인이 30골을 넣었는데 빠졌지. 근데 그것보다 조금 저하되더라도 공격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수비인데 수비가 지난 시즌 너무 안 좋았죠. 근데 나는 긍정적으로 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것 같다. 그 손흥민은 몇 골 정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공격 작업은 상당히 활발하고 또 많은 횟수로 이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한 17골? 그 정도? 리그에서. 17골. 음. 형은요? 나는 첫 경기 보고 느낌은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득점 기회를 맞이하는 게 팀이 좀 더 짜임새를 많이 갖추지 않는 이상은 그 전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전에는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치고 달리면서 무언가 만드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10골에서 12골 사이 될 것 같아. 영등이 제일 그래도 어쨌든 8시즌 연속 두 자리 골. 난 그거는 할 것 같아 얘기하는 무조건. 거야? 그건 저는 19골. 야, 그거 할 거 20골 하지 왜 19골이야? 기왕 하는 거 20골 하지. 아니 앞자리가 바뀌면 뭔가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물론 1차전밖에 안 봤지만 후반에 너무 힘들었어. 하여튼 저희가 이 케인에서 시작해서 이제 맥주를 한 잔 먹고 네. 1부를 끝내시죠.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